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사안이죠.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줄줄이 중단되는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고등법원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랑 대장동 재판 이걸 다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죠. 네, 근거로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들었는데 이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결정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 배경하고 법리적 쟁점들 또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헌법 84조는 명확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걸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소추. 네, 바로 그 소추라는 단어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시켜서 멈춰야 하느냐. 이게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자체를 중단해야 하느냐 이 문제군요. 맞습니다. 근데 두 재판부가 결국 그 재판까지도 소추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중단을 결정한 거죠.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요. 그 해석 자체도 참 논란인데 이게 단순히 법리 싸움만은 아닌 것 같다는 시각도 강해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님. 이분은 헌법연구가 아마 11년 하셨는데 이번 결정을 두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법관이 용기를 저버렸다. 심지어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 비판은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강한 톤이었죠. 이게 그냥 법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듣고 계신 분들도 이거 혹시 법원이 눈치 보는 건가 하는 생각 좀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황 교수의 지적이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법관들이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그 판사 탄핵 이야기 이런 걸 좀 의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판사 탄핵 압박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판 절차를 중지시킨다.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이재명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리던데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통과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재판부가 어쩌면 미리 알아서 그 법안 취지에 맞춰서 그냥 재판을 멈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죠. 게다가 황 교수는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하던데요. 애초에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이걸 최종 판단 안 하고 파기환송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자체를요? 네. 대법원장이 책임을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래 하급심 판사들이 소신껏 재판하기 더 어려워진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피하는데 하급심 판사들 중에 누가 총대 메고 나서겠냐 이런 비판인데 참 날카롭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급심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법원 결정 이후에 이번 재판 연기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남은 다른 재판들 아직 3건 더 있잖아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 판사들도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죠.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사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 또 국민들의 신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 헌법소원 제기 소식은 있었죠. 근데 황 교수님은 그게 본안 심리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왜 그런가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직접 당한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재판 중단으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했다. 이걸 입증할 시민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 청구인 적격,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서 아마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도 쉽지 않다는 거네요. 네,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보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라는 이 조항의 해석 문제,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어떤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질 법의 방향에 미리 좀 발을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런 원칙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게 하잖아요. 보일 때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의 문제죠. 네. 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법의 지배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의는 누구를 위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